오늘은 그 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좀 원자재 사이클에서 단연 핫한 메인 원자재는 구리였죠.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를 간단히 살펴보고 좀 향후에 구리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구리 가격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한 지난 15년 정도간 구리 가격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거래된 구리 선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한번 꺾이고, 또 중국이 출렁이니까 또 한번 꺾이고, 코로나 때문에 다시 꺾이다가 최근에 1년 동안에 좀 보게 되면 급격하게 좀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여기 2008년에서 이제 2009년 사이에 가격이 크게 빠졌다가 거의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구리를 갖기 위해서, 구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건축 중인 주택에 들어가서 구리선을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건물 여기저기 들어가서 배관 파이프랑 구리선 같은 거를 다 뜯어가지고 가지고 올 정도로 이때 당시에는 좀 구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사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역사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게 되면,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동기 시대는 이 청동이라는 어떤 원석이 발견이 돼서 시대가 개화한 게 아니죠. 대부분의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대장장이들이 주석이랑 구리를 섞어서, 그러니까 합금해서 청동을 만들면서 이 청동기 시대는 본격적으로 좀 개화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좀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주석은 좀 생산되는 곳이 몇 군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주석이고,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매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쿠퍼가 우리가 잘 아는 구리인데 이렇게 골고루 좀 매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동기 시대 때 발달된 지역을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부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좀 발달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청동을 만들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금속을 가지고 와서 섞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구리도 생산을 해야 되고, 주석도 채굴을 해서 각각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근데 당시에 운송수단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수레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당나귀 같은 동물에다가 실어서 나르는 게 전부였는데, 근데 당나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아시겠지만은 몸집이 작고, 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 또 중간에 먹이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운송비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이 형광 지역,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일대에서 이 청동기가 발달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삼천포로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구리가 현재는 전기나 열 시설에 주로 사용을 되고 있죠. 왜냐하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열을 전달하는 전도체, 그러니까 도체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의 모터나 가정용 파이프, 세탁기 같은 이런 모든 전자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전기가 흐르는 모든 물체에는 이 구리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치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용된 구리의 양은 전 세계 매장량 중에 한 12%만 채굴되었다고 할 정도로 구리는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궁금한, 현재 구리는 왜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세계 경제는 아직도 이렇게 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리에 계속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앞으로의 시대에 또 다른 어떤 광물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는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라는 어떤 회사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리포트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리포트를 잘 요약한 기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목은 이 구리가 새로운 석유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구글링 하시면 금방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리포트 말고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현재 구리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는지 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이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현재 구리 가격이 앞으로 50%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무지성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근거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친환경 에너지를 보면 결국에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도입을 하는 거겠지만, 결국 이들 에너지의 대부분의 목적은 각각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에너지 방식들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 이 풍력 에너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전선망을 통해서 보내줘야 하고, 그리고 또 여기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곳들에는 다 구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구리 매장량이 부족해서 뭐 쇼티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보신 전기차 때문인 거죠. 뭐 지금이야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이런 몇몇 기업들만 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이즈업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지금 뭐 국내 3사도 그렇지만 이 배터리 공장들이 다 증설이 되고, 또 모든 이제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같이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이제 모두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시점부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리 쇼티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향후 10년간 먹거리가 뭐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린테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린테크로 에너지를 전기화하려면 더 많은 전선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더 많은 전기 부품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이를 위해서는 구리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전기차의 보급률이 낮지만 조만간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일제히 모두가 이제 전기차의 생산을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갑자기 구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크게 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내연기관차의 구리가 50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22kg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근데 이게 전기차에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65파운드, 그러니까 약 75kg가 이제 구리가 이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되는 구리가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전기차에는 더 많은 모터랑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좀 구리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럼 이제 반대로 좀 생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생산은 좀 어떨까요? 이제 사실 그동안 한 50년 동안은 남미가 굉장히 주요한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루랑 칠레가 주도적으로 좀 구리 공급을 주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주를 가리키는 거고, 이제 여기 안 나와 있긴 한데 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나라에도 좀 구리 벨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중국에는 몽골 지역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제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이 칠레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공급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도 이 카스티오라는 사람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를 국유화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리를 본인들이 이제 어떤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무기화해서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튀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두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최악의 경우 어떤 최악의 이슈가 발생한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질의 자원에서도, 그러니까 낮은 질의 자원에서도 구리를 추출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할 때 이렇게 광석에 섞여 있는 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기술을 향상을 시켜서 생산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저질, 그러니까 이 낮은 질의 자원에서도 구리를 추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들 공급 속도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한편의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수요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어떤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는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구리의 어떤 슈퍼사이클이 오더라도 크게 공급량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견해에는 이제 이런 저변의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라는 원자재에 직접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정도는 중심축에 잡아놓고 뉴스들을 추적하시면 좋은데, 근데 현재 이제 국내 이제 구리 관련주라고 하면 이구산업이랑 이제 풍산이라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료나 이런 섹터들과는 다르게 제품의 판가를 빠르게 전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격을 올리면 다음 달에 바로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달에 원가가 오르면 또 오르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 그걸 이제 판가에 전가시키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구리를 포함한 어떤 다른 비철금속 사업도 영위를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구리 가격을 투자 아이디어로 놓고 플레이를 하실 거라면 단순히 이제 그날의 어떤 구리 가격만 보면서 좀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가격 저변에 깔려 있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정치적인 관계 같은 것들도 좀 흐름을 추적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국도 위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리 박사라는 좀 명칭을 갖고 있는 구리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